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와 여행을 사랑하는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제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여행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무려 그 여행지는 일본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죠.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되기도 하면서 고제팬을 선언을 하면서 일본 여행 가는 것도 좀 자제를 하게 되고 일본 물건 사는 것도 자제하는 게 되었었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제가 이제 여행 유튜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일본 여행에 대해서 정보를 좀 드리고, 그리고 진짜 일본에 가면 혐한이 있을까? 라는 것도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직접 좀 담아오고 좀 보여드리고자 정말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일본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일본 여행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사카는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정말 꽉 차게 다녀왔어요. 목요일 아침에 출발하는 비행기였고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 도착하는 비행기였어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도 제주항공을 이용을 했는데요. 평소에 같으면은 일본 오사카 다녀오려면은 목금 1박 2일 일정 정도면은 한 20만 원 가까이는 거뜬히 나왔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비행기 값이 떨어지긴 했어요. 저는 15에서 16만 원 정도에 다녀왔고요. 작년 하반기에 한일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거의 다 안 갔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비행기 값이 5만 원대, 6만 원대, 심지어 2, 3만 원대까지도 엄청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때랑 비교하자면은 좀 오른 편이죠. 7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라 가지고 제가 이제 일산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동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잠을 안 자고도 밤새고 간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여행 일정은 엄청 빡세고 피곤했었습니다. 그 홍콩 여행보다 더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홍콩 여행도 제가 그때 밤을 거의 새고 1시간인가 2시간 자고 갔는데 이번 오사카 여행 같은 경우는 잠을 아예 안 자고 갔어요. 체력적으로 좀 상당히 힘들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국가항공사 탑승동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아침 비행기라서 그런지 다행히 탑승동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탑승동으로 가는 그 셔틀을 탈 필요가 없었다는 점은 좀 좋았고요. 지금 먹은 것도 없고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끔씩 이용하는 스카이라운지를 갔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운지가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동편 쪽에 있거든요. 제1여객터미널 동편 쪽에. 그런데 새벽 타임에 가서 그런지 먹을 게 너무 없었고 정말 갔는데 민망할 정도로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지 배를 채울 만한 음식들은 없었다라는 점. 비행기를 제주항공을 타고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간사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사카를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간사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제가 늘 간사이 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주항공이라서 2여객터미널에 도착을 했었어요. 근데 제2여객터미널과 제1여객터미널이 엄청 멀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셔틀을 타고서 한참 좀 이동을 했었어요. 그때 좀 느낀 게 비행기를 타면서도 느꼈었고 간사이 공항에 도착해서도 느꼈었던 게 확실히 한국인 관광객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예전 같으면 비행기만 타도 막 한국어도 많이 들리고 한국말도 많이 들리고 간사이 공항에 딱 도착해도 한국말이 많이 들렸을 텐데 이번에는 가니까 한국말이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확실히 한국인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이 줄었다? 오사카 하면은 진짜 핫한 쇼핑 관광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체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공항에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금방 빠져나갔었고 간사이 공항에서 도톤보리 쪽으로 이동을 했었어야 됐어요. 도톤보리 쪽에 일부러 숙소를 잡았거든요. 왜냐면 1박 2일이기 때문에 딱 핵심적으로 내가 머무를 곳만 딱 집어가지고 숙소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 어쨌든 도톤보리 쪽으로 이동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늘 이용하는 급행열차인 라피트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주유 패스 같은 것들을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이용했던 거는 요코소 오사카 키프라는 티켓인데 오사카에서 남바로 가는 라피트 편도행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사카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1,560엔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 개이득이거든요. 라피트도 편도로 이용할 수 있고 오사카에서 어쨌든 버스나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좋은 티켓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이 티켓이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한국에서 미리 구매해가지고 가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사카를 좀 짧게 1박 2일로 다녀오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요코소 오사카 키프
메뉴를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간사이 공항에서 라피트를 타고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서 난바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맛집을 막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런데 그 맛집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유난히 그날따라서 조용하더라고요, 거리가. 근데 알고 보니까 신정 연휴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의 구정이랑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평소에 가게들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부터 1월 3일까지 쭉 쉬더라고요. 당황해가지고 어디를 가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도톤보리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왜냐면 도톤보리에 뭔가 먹을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걸어가다가 우연히 발견을 한 스시집이 있었어요. 스시 잔마이라고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스시 체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발견하고서 바로 그냥 망설임 없이 들어가서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서 헤매고 그럴 기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시 잔마이로 딱 들어가가지고 잠깐 대기를 한 다음에 그 바 쪽에서 앉아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그냥 세트 메뉴를 시켰었어요. 2가지를 시켰는데 하나는 셰프님한테 여쭤봐가지고 넘버원 메뉴와 도코 데스까? 그러니까 넘버원 메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셰프님이 뭐 이거라고 설명을 해줘가지고 마구로 세트였던 것 같아요. 참치 스시가 몰려있는 그런 세트였는데 그건 진짜 맛있었어요. 한 3,100 얼마 엔이었는데 3만 원 정도였거든요. 구성도 알차고 피스도 충분했었고 그거 외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그 세트를 주문했었어요. 그래서 총 2개의 세트를 주문했었고 그렇게 해서 둘 다 각각 3,000엔씩 정도 했고 그리고 기린 나마비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별도로 상차림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차림비를 받는 줄은 몰랐었는데 상차림비를 받는다는 점? 그거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저는 그 장국이 엄청 맛있었어요. 그 장국이 미역국 미소숲? 미소숲 같은 국이었는데 장국이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엄청 개운하면서도 진한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배를 채우고서 호텔 쪽으로 이제 다시 이동을 합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시나몬 호텔에서 투숙을 했습니다. 이거는 부킹닷컴에서 제가 도톤보리 근처에 있는 호텔을 검색을 해보다가 평점도 되게 좋고 그리고 도톤보리를 걸어서 다닐 수 있다는 점,
뭐 신사이바시역과도 가깝고 해가지고 약간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서 이쪽을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신축이라 가지고 시설도 엄청 깔끔하고, 그리고 방 크기가 대부분 일본 호텔들은 좀 작고 아담하거든요. 막 좀 답답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일본 호텔들에 비해서 방이 상당히 넓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오사카를 간다면은 시나모 호텔에서 또 투숙을 할 거예요. 왜냐면 가격 대비를 고렸을 때도 상당히 괜찮은 곳이거든요.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은 약간은 좀 그 호텔리어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어수선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산만하다는 점? 좀 서비스 친절하긴 한데 좀 뭔가 산만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조금 약간 아쉬웠던 점이 있었고요. 네, 호텔에 갔는데 이게 체크인이 2시부터라 가지고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아 있어서 짐을 맡겨놓고서 다시 도톤보리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가지고 또 도톤보리 가서 뭔가 간식거리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코야끼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다코야끼 집들이 되게 많잖아요, 도톤보리에.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줄을 꽤나 많이 서고, 특히나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 분들이 상당히 줄을 많이 서고 있는 다코야끼 맛집들이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딱 집어가지고 줄을 선 곳이 타코하치에라는 곳에서 먹었습니다. 줄을 한 30분 이상 정도 서가지고 대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현지인 분들도 되게 많이 드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좀 그거에 믿음을 가지고서 줄을 섰고요. 5개? 아니면 10개를 먹을 수 있었는데 10개에 800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0개짜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전혀 많지 않았어요. 그냥 폭풍 흡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맛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타코야키가 개인적으로 그 문어가 좀 알차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좀 약간 겉이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타코하치에의 타코야끼 같은 경우에는 좀 물컹물컹하고 부드럽고 문어 크기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타코야끼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갓 이제 막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 거라 가지고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먹어보고 싶다? 생각이 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바삭하고 문어가 크게 들어간 타코야끼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다 먹고 나서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잠을 아예 못 자가지고 호텔로 돌아가자마자 한 3-4시간 정도 완전 졸도해가지고 잠을 일단 잤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니까 한 시간이 6시, 저녁 6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도톤보리 쪽으로 갔죠. 저녁을 먹으러. 마땅히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헤매다 눈에 딱 보이는 괜찮은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조건 대기를 시작했거든요. 대기를 했던 곳이 오코노미야키 맛집으로 보이는 치보라는 곳이었어요. 웨이팅이 상당히 길었었어요. 1시간 좀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다린 만큼 맛있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는 되게 맛있게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여기가 그때는 몰랐었지만 나중에 찾아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런 오코노미야끼 체인점 맛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치보라는 곳은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코노미야끼가 되게 여러 종류로 메뉴가 있고, 그거 외에도 대판야끼도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뭐 현지인 분들도 좀 보였고,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도 좀 보였었어요. 여기서는 도톤보리 오코노미야끼를 시켰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넘버원 메뉴, 뭐 제일 맛있는 메뉴라고 블로거들이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시켰고, 그런 다음에 오사카 오믈렛이라고 해가지고 돼지고기가 들어간 오믈렛인데 이것도 베스트 메뉴라고 메뉴판에 적혀있길래 이것도 시켰고요. 그런 다음에 하이볼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코노미야끼도 엄청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오사카 오믈렛 같은 경우에는 처음 먹어보는 메뉴라 가지고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입안에서 살 녹으면서 그냥 뭐랄까, 그냥 입안에 정말 살 녹는 그런 맛이었었어요. 그리고 오코노미야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로 그 바석에 앉았거든요. 셰프님이 막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바로 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치보에 가서 다른 오코노미야끼 메뉴를 좀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좀 평범한 시그니처 메뉴가 아닌 메뉴를 먹었나 싶기도 하고, 그냥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맛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맛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간다면 다른 오코노미야끼를 시켜 먹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오사카 오믈렛은 추천드립니다. 다시 도톤보리 골목으로 갔다가 이제 스타벅스를 갔어요. 커피가 또 땡기잖아요. 그래서 오코노미야키 먹은 다음에 입가심을 해줘야 되겠어가지고 스타벅스로 갔습니다. 저는 각국의 스타벅스를 가면은 꼭 그 나라에만 있는 그런 시즌 메뉴, 한정 메뉴를 먹게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수 없는 메뉴이기 때문에 꼭 먹어봐야 되겠다는 약간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즌 메뉴로 보이는 음료를 하나 시켜서 마셨고요. 엄청 달달하면서 팥이 들어간 메뉴였거든요. 그래서 라떼 같은 느낌의 메뉴였어요.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즌 한정 메뉴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달다구리하게 마시면서 당 충전을 했고요. 일본 가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러쉬를 방문하는 건데요. 러쉬가 한국 러쉬랑 일본 러쉬랑 비교하면 일본 러쉬가 훨씬 더 저렴해요. 그래가지고 러쉬 덕후인 저로서는 일본에 가면 러쉬를 빠뜨리지 않고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름은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딱 한 2가지 정도를 샀는데요. 베스밤 하나, 그날 이제 목욕을 할 때 쓸 베스밤 하나를 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프레쉬 마스크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안을 할 때 쓰는 마스크팩 같은 거를 구매를 했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팔지 않는, 일본에서만 파는 것 같은 부시드 노엘인가? 엄청 김을 말아놓은 달달한 향이 나는 그런 프레쉬 마스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파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한 번 지금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드라마틱한 효과는 모르겠어요. 러쉬 도톤보리점에는 한국인 직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직원분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분의 도움으로 설명도 친절하게 듣고서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고서 구매를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틀릴 수 없는 게 돈키호테죠. 돈키호테를 가가지고 또 최소한의 소비만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호로요이 2캔이랑 저는 항상 일본 여행 가면은 호로요이를 꼭 마시거든요. 그때 시즌 한정으로만 나오는 그러한 음료들을 꼭 사가지고 마셔봐요. 그래서 2캔 샀고요. 그런 다음에 리베나의 리무버를 좀 대량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팩 곤약 젤리랑 킷캣 새로운 맛 2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팩 곤약 젤리. 곤약 젤리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안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2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베 푸딩 맛이고, 이거는 민트 요거트 맛이에요. 이건 딱 그 야쿠르트 있잖아요. 야쿠르트에 민트 끝맛이 싹 나는 그런 맛이다.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민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민트 초코나 이런 민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고베 푸딩 맛. 약간 오렌지 맛이 나는데? 엄청 달달한 맛일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오렌지 상큼한 맛이 나네요. 민트 요거트 이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쇼핑을 한 걸 들고서 숙소 근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숙소 근처에 다행히 세븐일레븐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으로 가가지고 이제 밤에 술과 함께 안주를 먹을 만한 것들을 안주거리를 좀 샀어요. 그래서 안주거리 같은 경우에는 닭똥집이랑 그리고 교자를 샀습니다. 근데 닭똥집은 좀 실패를 했어요. 이게 시큼한 맛이 나는데 씹히는 그 꼬들꼬들함은 닭똥집이라 가지고 맛있었는데 너무 그 시큼한 맛이 막 맛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남겼고, 교자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교자는 맛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교자는 되게 맛있게 먹었고, 찰떡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찰떡 아이스크림이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일본 거는 좀 너무 밋밋해요. 그리고 찰떡의 그 떡이 너무 좀 얇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더 쫀득쫀득하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도 맛이 되게 맛있는데 일본 찰떡 아이스크림은 그에 비해서 좀 맛이 덜하더라고요. 쫀득함도 덜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좀 아쉬웠고 예거밤을 타가지고 마셨어요. 예거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한 병을. 저는 이제 여행을 다닐 때 면세점에서 술을 사는 것을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이제 면세점에서 술 사는 것도 완전 좋더라고요.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술도 먹을 수도 있고 평소에는 뭐 사면은 엄청 술집에서 먹으면 엄청 비싼 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갈 때 면세점에서 딱 그 나라에 가서 밤에 딱 술 한잔 할 때 마실 만한 그런 술을 사가지고 가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거 한 병과 그 돈키호테에서 구매한 레드불과 함께 섞어가지고 예거밤을 화짝화짝 마셨어요. 제가 예거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식을 딱 먹은 다음에 이제 몸이 이제 나른해지잖아요. 그 나른한 몸을 이끌고서 러시에서 산 그 베스밤을 탁 풀어가지고 목욕을 뜨뜻하게 하고서 꿀잠을 잤습니다. 진짜 아주 졸도했어요, 그날. 그런 다음에 이제 이튿날이 됩니다. 이튿날에는 아침에 정말 힘겹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힘겹게 먹으러 나갔어요. 아침밥 같은 경우에는 숙소 근처에 규동을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약간 우리나라의 한솥 도시락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규동이 다양한 메뉴로 팔았었고 그리고 좀 정식류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가볍게 먹기 좋은 그런 메뉴로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일반 규동을 먹었는데 저는 그냥 그럭저럭 먹을만 했어요. 뭐 엄청나게 감동적인 맛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무난하게 먹을만한 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나몬 호텔이 체크아웃이 11시였었어요. 11시 체크아웃이면 되게 빠듯하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좀 늦잠도 자고 싶고 한데 짐 챙기고 뭐 씻고 뭐 화장하고 어쩌고 하려면 되게 빠듯한 시간이 11시라는 게. 그래서 심지어 그 아침까지 먹고 왔는데 아침까지 먹고 오고 씻고 막 화장하고 급하게 이제 짐 챙겨가지고 체크아웃을 11시에 딱 했습니다. 저녁 7시 55분? 그러니까 한 8시쯤에 출발하는 비행기였어가지고 체크아웃 시간부터 해가지고 공항까지 가는데 시간이 훨씬 여유있게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여유 있는 시간 동안에 어디를 좀 돌아다닐까 고민을 하다가 또 강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타하마역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기타하마역 쪽이 강을 바라보면서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혹은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카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신정 연휴 때문에 휴무인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 좀 찾아보다가 브루클린 로스팅 컴퍼니라는 곳에 갔습니다. 코르타도 한 잔을 탁 마셨습니다. 제 코르타도 파는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코르타도가 되게 맛있었어요. 강을 바라보면서 바깥바람을 쐬면서 커피를 마시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진도 찍기도 되게 좋고 이게 오사카 날씨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엄청 춥잖아요. 영하이고 막 패딩 입어야 되고 옷도 껴입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오사카의 날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을과 겨울 사이 싸늘하지만 엄청 막 한겨울은 아닌 한파는 아닌 딱 적당한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날씨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외에서도 그렇게 커피를 마셔도 전혀 뭐 춥거나 얼어 죽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렇게 여유있게 커피 한 잔을 즐긴 다음에 다시 이제 신사이바시 쪽, 그러니까 도톤보리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점심은 이제 야끼니쿠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신사이바시 쪽에 위치한 야끼니쿠 이치라는 가게로 갔어요. 오사카 여행에서 가장 맛있었던 곳 중에서 하나여서 저는 다시 오사카를 가게 된다면 여기를 꼭 갈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고 런치에 가면 또 런치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알차게 그 소고기의 여러 가지 부위를, 와규 여러 가지 부위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알차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런치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와규의 여러 가지 부위를 먹을 수 있는 그 메뉴를 하나 시켰고 그리고 추가로 정식 메뉴를 하나 더 시켜가지고 그 2개랑 그리고 나마비루 생맥주와 매실주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부위 중에서도 특수 부위보다는 갈비살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갈비살이 입에 넣자마자 막 녹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으면은 맛있잖아요. 그런데 또 일본에서 먹는 그런 야끼니쿠는 또 다른 맛이더라고요. 뭔가 고기를 핀셋 같은 걸로 한 점 한 점씩 구워 먹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천천히 한 점 한 점씩 구워 먹으면서 먹는 맛이 일품이었었어요. 그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갈비살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먹고서 배를 채우니까 이제 몸에 피로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피로가 이제 극에 달해가지고 마사지를 이제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마사지를 받는 게 좀 비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잘 찾아보면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가성비 괜찮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다가 방문한 곳이 도톤보리 쪽에 위치한 코리릴렉스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마 중국 마사지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거기 계시는 마사지사 분들도 중국 분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중국 분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코리릴렉스를 가가지고 30분 발 마사지를 받았어요. 이게 1,700엔 했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까지 붙으면 1,870엔인데 대충 한 2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그 마사지사 분들이 되게 친절했었고, 마사지 실력 같은 경우에도 저는 괜찮았었어요. 너무 시원하게 아프지 않게 꾹꾹 저의 피로를 풀어주시는데 전 정말 만족스럽게 받았어요. 그 30분이 정말 순삭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알차게 피로를 잘 풀었었습니다. 다만 시설이 약간 좀 정신산만하고 좀 어수선한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시설이 삐까뻔쩍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 막 허름하고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좀 정신산만하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사카 여행을 하시는데 도톤보리 쪽을 여행하시다가 좀 피로 좀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코리릴렉스 가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가격 대비 또 가성비도 되게 괜찮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코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피 마사지만 받을 수도 있고, 전신 마사지도 받을 수도 있고, 아니 뭐 발 마사지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추천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을 했어요. 남바역에서 또 라피트를 타고 슝 해가지고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사이 공항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마지막 식사 같은 경우에는 카무쿠라 라멘이라는 곳에서 기본 라멘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 여행을 하면 빠질 수 없는 여러 가지 먹방 중에서 하나가 라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치란 라멘을 못 먹고 온 게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이치란 라멘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곳에서 라멘을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무쿠라 라멘에서 먹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맛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좀 야채 국물로 우려낸 라멘이라 가지고 좀 다른 맛의 라멘을 먹었던 기분은 있지만 엄청 막 맛있다? 또 먹고 싶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알차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쇼핑은 그렇게 많이 안 했고 맛있는 거를 좀 많이 먹고 올 수 있었던 그런 먹방 힐링 여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는 밤 10시 정도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10시 정도 넘어서 도착을 했고 꽉 찬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오사카 여행 같은 경우에는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갔긴 했는데 확실히 한국인 관광객분들은 적고 했으나 뭐 혐한 분위기는 전혀 안 느끼고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 그리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얼른 좀 잘 좀 풀려가지고 좀 가까운 나라기도 하니까 일본 분들도 편안하게 우리 한국에 좀 잘 관광을 오시고 우리나라 분들도 편안하게 일본을 가는 관광을 가는 그런 날이 얼른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웃 나라기도 하고 한데 좀 사이좋게 잘 지내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참 그 역사를 인정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팩트이고 한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쿨하게 좀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일본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 거지? 그러면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일본 여행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하기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러 갈게요, 여러분. 안녕!